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부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불교의 최초의 비극이라고 하는 산무일종의 난 중에서 태무제의 범난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어용불교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권하고 어떻게 불교가 결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이게 진기한 이야기, 그 다음에 동아시아 불교의 어떤 틀을 형성하는 이야기들이 사실 이 부분에 상당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북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 역사를 보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서진. 서진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중림칠현.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진나라죠. 그러니까 사마염의 진나라. 그러니까 이 앞에는 삼국시대가 있는 거고, 후한 삼국시대, 그 다음에 사마염의 진나라. 그리고 북쪽에서 이제 선비흉노 갈저강이라고 하는 5호가 내려와서 하, 성한, 그 다음에 이조, 삼진, 사연, 오량 이렇게 해서 16나라들이 막 명멸하고 있었고, 그게 승조 때까지 뭐 그런 식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후진의 요흥 뭐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거고, 이거를 하나로 통합하는 세력이 등장을 하는 게 북입니다. 북이. 그리고 서진은 5호 16국 때는 5호에게 쫓겨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서 동진이 되는 거고, 이거는 남조 왕조입니다. 남조 왕조. 그래서 오나라부터 시작해서 삼국지의 오나라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육조 시대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를 5호 16국 시대라고 하는 거고, 이런 거를 다 통합해서 얘기할 때는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하는 거고,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북이라고 하는 탁발시, 선비족의 탁발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성씨가 복성인 경우에는 대부분 용목민, 단성이 농경민,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탁발시가 저걸 다 통일을 하는 거예요. 통일을 하는 거예요. 통일기가 되면 종교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종교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 선택지가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충청도라고 생각해봐. 그런데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서로 이렇게 막 각축전을 벌이고 있어. 그러면 충청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죠. 내가 어디로 붙느냐에 따라서 약간 판도들을 바꿔줄 수 있으니까. 하지만 한쪽으로 완전히 압도적으로 끝났어. 그러면 이게 조금 그렇죠. 그때 이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 북위에 도무제라고 하는 사람이 태조입니다. 태조면 이성계 같이 이렇게 나라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건국하는 사람. 근데 저 도무제라고 하는 사람이 곧 전체를, 이 북방이거든요. 이게 이제 회수고, 이러면 이쪽을 다 북위 때 시작하자마자 통일했느냐? 그건 아니고 3대 태무제 정도 때가 돼야 여기를 싹쓸이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라가 이렇게 사부작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저 16개 나라가 동시에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개로 분열되어 있는 왕조들을 하나씩 병합해 가는 거죠. 쫙쫙쫙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통일군주가 저 태무제라고 하는 3대 태무제예요. 이 문제가 이제 있는 양반인데, 처음에 이 태조인 도무제는 불교를 이렇게 이제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 밑으로 놔서 국가를 어떻게 보면 단합시키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씁니다. 그래서 도인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종교부 장관? 그런 건 없죠. 그러니까 종교, 문광부 장관? 문광부 장관이 종교 쪽도 관할하지 않을까? 뭐 모르겠네요. 아니 뭐 그렇다 치고 종교하고 문화 쪽을 관할하는 도인, 도 닦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저기에는 누구도 들어가냐면 도사도 들어가는 거예요. 통은 짱이라는 뜻입니다. 저기서 나오는 말이,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학교에서 짱 먹는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내가 학교 통이다 라고 할 때 이 짱이라는 의미가 저런 거예요. 그래서 도인통, 저 도인통이라는 말은 나중에는 이제 불교가 더 강력해지게 되기 때문에 사문통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사문통. 사문은 슈라마나, 그러니까 승려를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동아시아에서 사문하면 단순히 사문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거기는 그냥 승려죠. 인도에서 사문 이러면 그거는 바라문교에 대항하는 또 다른 수행자 집단, 이게 외연이 훨씬 넓은 거고, 동아시아에서 사문 하면 그냥 무조건 승려 이렇게 등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396년에 법과라는 스님이 임명이 돼요. 법과 스님 입장에서는 그 문제도 있었을 거예요. 도교랑 각축을 벌려야 되는데 충성 경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조가 통일이 되면 종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도 이제 벌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두 종교가 경쟁하고 있을 때 정권과 더 결탁을 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판단도 있는 거예요. 이게 북방에서는 이 법과 스님이 어떻게 했냐면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의 행동을 합니다. 그게 위서 성노지에 나와요. 성노지가 불교하고 이제 노자와 관련된 이야기들, 이런 이제 도교랑 관련된 이야기들을 쓰는 책인데, 그러니까 위서라고 하는 역사책 안에 한 범주로 있는 거예요. 종교편,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편.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태조는 불교를 좋아하는 군주니까 황제는 곧 당금열애다, 현생의 붓다다. 야, 씨, 이런 어용이. 그러니까 부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황제가 부처님이야. 딱 들어봐도, 야, 이거 가도 너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딱 들죠. 너무 이런 생각이 딱 들죠. 그 밑에 줄도 되게 재밌어요. 사람에게 도를 넓히는 거는 군주다. 나는 황제에게 절하는 게 아니고 붓다에게 절하는 거다. 그러니까 황제에게 당연히 승려들은 절을 해야 된다. 왜? 부처님이니까. 희한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황제 이꼬르 붓다다. 부처님은 과거에 계시는 분이고 현재에서 그 붓다의 역할을 하는 분은 황제다. 황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거보다 시대가 조금 더 뒤로 가면 남조에서는, 저 강남에서는 누가 얘기를 하냐면 해원 스님이 사문 불경 왕자론, 우리가 몇 시간 전에 했었던 사문은, 쉽게 말해서 승려는 임금에게 절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정권을 타기 시작했고, 정권과 결탁하기 시작했고, 남쪽에서는 자존심을 지키면서 우리는 종교는 정권과 무관해요,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재밌죠. 딱 봐도 이게 어용으로 이제 시작하는데 결국 누가 이기냐면 북쪽이 나중에 이깁니다. 역사적으로만 보면. 그래서 동아시아 종교 문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동아시아 종교는. 만약에 저때 남조가 이겨서 해원 스님 같은 스타일이 이겼으면 정치 권력과 독립된, 안 그러면 정치 권력과 어느 정도의 영향으로부터 이렇게 분절되는 불교가 있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이게 저런 북쪽의 흐름들이 계속 내려가면서 명나라 때 이르면 승려들이 출가해서 왜 출가하느냐라고 물으면 다음 생에 유생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불교와 유교의 차이가 현격하게 벌어졌다. 출가해서 수행을 하는 목적은 뭐냐? 다음 세계 유생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요. 공공연히 그게 나와.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너네보다 훨씬 떨어져요. 이 얘기거든. 아마 조선시대 때도 비슷한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기록에서 제가 찾지는 못했는데 조선시대 승려들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네. 내가 이번 생에 수행을 열심히 해서 다음 생에 양반으로 태어나야지. 이러면 이 집단의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서 경기 끝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가거나 좀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떨어져야지 나중에 수나라 당나라 때는 사실 이렇게 되거든요. 불교가 훨씬 압도적으로 유교의 영향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이 단초를 여는, 그러니까 정권의 종교가 예속되는, 불교가 예속되는 단초를 여는 우리 그 법과 스님. 물론 필연성도 있었을 거예요. 저렇게 해야 도교를 이기지. 도교를 리드하면서 이기지. 라는 생각을 했을 거는 같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좀 심하죠. 야, 저건 아닌 것 같다. 저건 그냥 들어봐도 저건 너무 딸랑이는 거 아니야? 마치 그 이기붕 예전에 그 기억 안 나요? 그런 얘기 안 나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방구를 끼니까 시원하시겠습니다. 마치 이런 느낌. 야,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싶은 그런 거죠.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건 저 짓을 해놓고 불교가 싹쓸이 당해요. 저렇게 했는데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가 지금 해원 스님 같은 경우는 삼문불교 왕자론, 불교의 독자성을 주장을 하는 쪽이고 여기는 독자성이고 지금 법관은 여기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정치에 예속돼야 된다. 이 사람 주장은 그거예요. 이 사람 주장은 그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도무제라고 하는 사람은 좋아했겠죠. 왜냐하면 국가 권력이 강해지니까. 그리고 저게 통일의 기반이 됐을 거예요. 북위의 통일의 기반은 이 사람의 그 딸랑임으로써 시작됐을 거예요. 그거는 뭐 보나마나인데 왜 이 둘이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느냐. 똑같은 불교인인데 승려에 따라서 왜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느냐. 180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법과가 오히려 빠르다니까요. 저 해원보다. 법과가 저 얘기하는 게 더 빨라요. 왜 그러느냐. 남북의 강남과 강북의 문화권이 틀려서 그래요.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강북은 예의 중심적이고 예의라고 하는 게 진짜 예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게 적기 때문에 누가 먼저 먹고 그다음에 누가 윗자리에 서야 되고 이런 거 각 잡는 문화예요. 예의가 밑에 사람이 공경해서 예의를 하는 게 아니라고. 물론 그런 부분도 조금은 있겠지. 하지만 서열을 정하는 문화예요. 그리고 그거는 먹을 게 부족한 데서 나타납니다. 먹을 게 부족하니까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누구는 먹어야 되고 누구는 안 먹어야 돼. 그러면 그 기준을 뭘로 정할 거냐. 설득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힘센 놈이 주먹으로 쳐서 이 힘센 놈이 먹는다.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원칙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장자가 먹는다.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쭉 정하는 거죠. 그 서열들을. 그래서 그런 게 발전하는 게 예의거든요. 그리고 집단주의적이에요. 그리고 정치 권력이 월등히 강합니다. 월등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 북쪽의 흐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에 그런 얘기 제가 안 해드렸나? 내성외왕이라고 안으로는 성인이고 밖으로는 왕이다. 그러니까 왕은 다 누구냐? 이 북방 문화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인식은 성인과 왕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성인과 왕이 있다고. 성인은 무조건 왕이어야 돼요. 왕이 아닌 사람은 성인일 수 없어요. 왕은 성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인은 무조건 왕이어야 돼. 그러니까 성인의 외연이 왕보다 커요. 일반 평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내성외왕이라고 그래요. 안으로는 성인, 밖으로는 왕. 그걸 성군론이라고 합니다. 군주는 군주인데 성군이에요. 성군.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그때 제가 말씀드린 요순, 우탕, 문무, 주공. 오제. 아니면 사망. 복희 씨, 그 다음에 신농 씨, 황제 공손헌원 씨. 이런 식으로. 다 어떤 왕조의 개창자들이에요. 개창자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저런 식의 사고가 이 북방 사고의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법과 스님은 이거를 자기가 착각했는지 이걸 이용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기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황제가 곧 붓다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남 문화는 다릅니다. 강남 문화는 다릅니다. 강남 문화는 개인주의적이에요. 위는 집단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정치 중심적이고 이쪽은 경제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사고가 달라요. 사고가 달라. 그래서 해원 스님은 강남 쪽에 있었기 때문에 불교의 독자설 무슨 출가했는데 왕한테 무슨 놈의 절을 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해서 북쪽에서는 황제는 당금열애다. 현세의 부처님이시다. 이렇게. 그래서 승려들이 왜 절을 해야 됩니까? 이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도에서 온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인도 쪽은 종교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야 무슨 놈의 승려가 부처님, 황제한테 절을 하고 그래?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논리 구조를 어떻게 피는 거냐면 황제는 황제한테 절을 하는 게 아니고 황제가 부처님이야. 그래서 나는 부처님한테 절을 하는 거야. 참 기가 막히지. 기가 막혀. 기가 막혀.